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싸 심리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인싸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싸 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의 몸장입니다. 오늘은 하트 시그널 시즌3의 김강렬님과 박지연님의 데이트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박지연님과 김강렬님 두 분은 원래 서로에게 호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인싸 선생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 게 굳이 이 안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 우산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명분은 있죠. 같이 핸드폰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은 우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를 내려버린 게 우산을.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아, 네. 그래서 김강렬님의 거리를 없애는 그런 전략. 그렇군요. 네. 사실 여기서 김강렬님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박지연 씨한테서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미 거리를 줄였고 뭔가 명분을 줬기 때문에 박지연 씨도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좋은 빌드업이네요. 예. 근데 제가 좀 너무 닳고 달았나요? 네, 왜요? 저는 이거 보고 이걸 그렇게 엄청난 시그널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같이 써야지. 둘이 만났는데 따로따로 정말 이제 남남 이렇게 서로 마음을 숨기는 사이가 아닌 이상 네네. 썸을 타고 어느 정도 데이트라는 인지가 있으면은 다 저렇게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마음에 없으면 또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라면은. 그래요? 부부들도 그렇게 하나로 같이 쓰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명확한 그건 몰랐네요. 오, 이 충격인데 비 이거. 맞잖아요. 어깨 맞으니까. 네네. 이런 인생 선배님의 조언을 들을 줄이야. 질문하기 잘했네요. 나는 교복을 지금 교복 김강렬님께서 이제 말을 못 이어가시잖아요. 네. 이가은님이랑 있을 때는 티키타카를 얼마나 잘하셨어요. 근데 나는 오늘 한 교복을 하면서 이제 더듬더듬 오늘 말을 진짜 많이 못하세요. 맞아요. 긴장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저는 긴장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김강렬님은 지금 이제 박지현님을 순수하게 호기심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내가 겪어보지 않은 혹은 만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유형의 사람을 이제 한번 여기 하트 시그널 나온 김에 겪어보자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박지현님의 행동에 눈치를 살피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가끔 김강렬 씨의 화법을 보면은 네. 약간 명령문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명령문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리드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김강렬 씨를 조금 더 좀 강하고 뭔가 카리스마 있어 보이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이게 센 척 느낌이 안 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톤이 담담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센 척하는 그 우악스러운 톤 있잖아요. 나도 가오가 있다 아이가. 야, 들어가. 들어가.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전혀 없이 그냥 들어와 앉아 되게 담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 한 다음에 눈치를 절대 안 살펴요. 정말 앉는지 정말 들어가는지를 눈치를 전혀 안 보고 난 던졌으니까 너 알아서 하겠지라고 휙 자기 시선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더 그게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그리고 또 같습니다. 무례하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거는 배려하는 상황에서 그런 명령문이 나오니까 그게 무례하지 않게 배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와 대박이다. 저는 김강렬님께서 뭔가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의미 있는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데이트 끝날 때까지 의미 있는 말을 거의 안 하세요. 진짜로? 대박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대사인데 이광결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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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만 그러니까 박지연님 앞에 계셨던 이만결님께서 했던 대사들을 또 김강렬님께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지연님의 매력이 정말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엄청나지 않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진짜 남자를 웃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바보로 만드는 거죠, 사람을. 그냥. 그러니까요. 이만결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어요. 김강렬님도 이렇게 진짜로? 대박이야. 이게 뭐야? 여기서 저는 김강렬님이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박지현 씨의 매력에 빠져드는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김밥에 싸졌다는 그 자체 그 사실로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김강렬님이. 네. 저는 좀 근데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박지현님한테 감동을 받아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익숙지 않아서 아. 네 그냥 그래서 약간 쑥스러워하는 딱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쑥스러움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네. 조금만 뒤에 가 보면은 네. 김강렬님이 김밥을 씹으면서 뭔가 울컥한 눈물이 촉촉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오. 나서 네. 그것까지 보고 나면 이 장면도 약간 좀 감동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지금부터 이때 표정이 눈빛이 약간 변하면서 우리가 감정이 북받쳤을 때 음식을 먹으면 뭔가 감정이 더 배가 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약간- 느낌이 약간 났어요. 저는 이 장면이 약간 로맨스로 안 보이고 자꾸 네. 미 맛있어. 놀이양 비룡 장면으로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여기서 감동을 느꼈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표정이 굉장히 특히 약간 감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받쳤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슬픔의 감정도 같이 얼굴에서 드러나요. 복받치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거랑 비슷한데 여기서도 사실 김강렬님의 눈을 보면은 눈꺼풀이라고 하죠. 위쪽 눈꺼풀과 아래쪽 눈꺼풀이 굉장히 이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슬픔의 신호, 그러니까 감동의 신호가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옛날에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었을 때 할머니까지 등장해요? 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왜 미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데? 왜 도시락을 먹고 이런 표정을 지었는지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죠. 원인은 몰라도 진짜요?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이 표정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맛있어. 아 그러고 보자.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김밥인데 그냥? 맛있어. 아 근데 생각 지금 김밥 무시하는 겁니까? 김밥 제 김밥이 무시하면 사과하세요 김밥한테. 저는 계속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네. 이게 감동 포인트가 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혓바닥이 너무 길어요. 너무 말이 설명이잖아요. 모든 극찬과 어떤 감정은 감탄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 너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냥 이 호기심을 그냥 즐기기로 하고 그냥 음미하기로 했다. 딱 그 정도지 않나. 아, 또 오늘 김강렬님이 하시는 문장이 네. 되게 상투적인 문장만 계속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오히려 김강렬 씨가 그렇게 상투적인 문장을 하고 그리고 말을 버벅대고 그리고 약간 김강렬 씨가 말을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데 글자들이 약간 좀 뭔가 맞아요. 맥락에 조금 덜 맥락에 맞고. 맞지 않은 단어를 써요. 그게 당황했을 때, 긴장했을 네. 때.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신호들이거든요. 오늘 끝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텐션이 있어서 김강렬 씨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계속 뻔한 상투적인 말과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하는 자체가 이 상황에 몰입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색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어색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 맥락이 다 지금 해석이 맞아요. 가능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때 되게 설레더라고요. 눈빛이 박지현님이 김강렬님 쳐다보려고 했다가 나를 쳐다보니까 안 딴 데 보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보는 이 느낌이 이 느낌이 최고로 설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내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강렬님은 그냥 네.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어색해서 그런 거고 김밥 먹자. 그리고 이제 박지현님을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 박지현님은 솔직히 진짜 호감이 당연히 있어 보이거든요. 누가 네. 봐도 솔직히 긴장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왜 쟤는 이런 약간 불안한 감정이 들까요? 현실에서는 이런 조합이 네. 위험하지 여자한테 위험하죠. 네. 아. 사실 저는 진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네. 박지현 씨가 천희 누님한테 돌아갈 일은 많이 줄겠다. 아. 맞습니다. 이런 그런 것 생각을 같습니다. 확실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또 명확한 다른 선택지가 생겼으니까. 네. 인제는 김강렬 씨가 말할 때 네. 많이 쓰는 단어가 네. 내가. 내가. 내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놀이기구를 못 하는데 네. 혹은 내가 이 음식을 먹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먹을게. 나 놀이기구 못 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계속 박지현 씨한테 주입하는 느낌이 들고 박지현 씨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나와 너와 둘이 하는 대화를 떠올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마이페이스가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관계도 내 중심으로. 나를 자꾸 의식하는 사람일 거고요. 그렇죠. 내 자아가 되게 강한 사람인 거죠. 네. 너가 타자는 거 다 살게 오늘.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 포인트, 뭐 설렘 포인트, 반한 시그널 이런 느낌보다는 네. 오늘 네가 주도한 데이트고 난 여기서 호기심을 채우고 싶으니 네. 어디 한번 안내해 보거라 에헴 아, 이런 그래요? 느낌인 거예요. 왜 이런 느낌이 자꾸 들죠?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설레요. 아, 이 사실 내용이요? 네. 저는 또 반박할게요. 아, 네, 네네. 네. 아, 네. 왜냐면은 좋았어요. 아까 전에 지연아 행복해. 아까 전에 교복 입으러 갈 때도 떨떠름했어요. 네. 그리고 놀이기구도 못 타요.
그리고 맞아요. 억지로 이따가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수도 못 먹어요. 그런데 네가 하니까 내가 할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데이트를 기획했지만 나도 네가 노력한 만큼 충분히 그거에 따라줄게. 그리고 나도 노력할게. 라는 느낌을 주는 대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김강렬님이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대사만 보면 또 둘 다 모르겠다. 가능한데 네. 이따가 나중에 보면은 놀이기구를 세상 이렇게 못하는 사람 제가 처음 봤어요. 아 진짜. 방어적인 바디랭귀지를 하셨나요? 네. 아 이거 화면으로 보셨군요. 너무 떨려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라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관점이 다양하니까. 네, 한번 진짜. 싸워봅시다. 아, 네, 네. 재밌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네. 김강현 씨랑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드디어 나타나는 진심이. 본심이. 네. 박지현 씨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네, 그건 동의. 저도 네. 당연히 같은 의견이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또 꼰대력이 한번 나오면은 참 네. 이게 이런 정말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그런 위험은 직접 감수를 해보고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신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위험한 남자라도 한번 진짜 마음이 간다면 한번 만나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실제로는 되게 안 무섭거든요, 이거. 그쵸, 이거 그래요? 이거 신밧드의 모험이잖아요. 이거 그런 거예요. 저 이거 제가 6살 때인가 처음 타본 그 놀이기구거든요. 네, 6, 7살 타는 그런 놀이기구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김광철님, 살려줘! 막 이거 이러니까 용 있다고 되게 무서워 보이죠?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약간 연출이죠. 예. 후룸라이드 무서우세요? 저는 무섭습니다. 아, 진짜? 후룸라이드 무서우세요? 전 여기서 포즈 잡고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합니다. 아, 네. 여유만만이죠. 저는 진짜 놀이기구 못 타는데 후룸라이드는 되게 안 무서운 편이잖아요. 특히 그렇죠, 롯데월드 그렇죠, 거는. 아, 근데 아 저는 홈라이드 잘 누워서 못해요.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밧드의 모험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제가 6살 때인가 처음 타본 그 놀이기구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박지현 님이 사실 제대로 앉아 있으면 저 뒤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얼굴이. 그렇죠. 근데 지금 바로 앞에 여기까지 목이 와 있어요. 설렌다.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네. 만약에 천인우님이었으면 박지현 씨가 이러한 뭔가 제스처, 뭔가 스킨십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김강렬 씨랑 있을 때는 이런 게 나오네요. 이건 진짜 마력이네요. 우리 그냥 서서 밋밋하게 찍을 거야부터 지금 팔짱 낄 게까지 또 호감 신호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네. 박지현 씨의 세계와 김강렬 씨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도 또 나타나죠. 왜 그렇죠? 손 잡는 거에 대해서 박지현 씨는 손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김강렬 씨는 손 잡고 어깨 올리는 정도는 가벼운 거 아니야? 그런데 박지현 씨한테는 그렇게 가볍진 않았거든요. 지영 공주님을 지켜내셔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이미 보내줬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행복하세요. 사랑했다. 김강렬님한테 긴장감이 안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팔짱 끼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박지현님이 긴장해서 혼자 막 웃고 하는데 네. 전혀 없죠.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박지현님입니다. 너무 담담합니다. 네. 김강렬님이. 지금도 보면 김강렬님이 아까 팔짱 손 잡는 얘기 다 해놓고 결국에는 먼저 절대 안 했어요. 나쁜 남자의 매력이죠. 오히려 조바심을 내는 거는 박지현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리에서도 하나 알 수 있는 게 네. 박지현 씨가 멀어져요. 근데 보통 남자 같으면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멀어져서 박지현 씨가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것도 나쁜 남자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사진사님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되게 친해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되게 친해졌어. 보통 이제 아까 천인우님이라든가 뭐 이만결님을 만날 때는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내면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그러네요. 김강렬님한테는 계속 그냥 친해졌다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고 싶어해요. 자기의 내면을 오픈하지는 않네요, 오늘은. 내면을 오픈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가까워지고 싶다는 일념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박지현님이 점점점 만날수록. 그리고 김강렬님은 끝까지 친해졌다고 긍정하지 않았죠. 그냥 2번 데이트하니까 달라. 이야. 뭔 말이야 방구야. 네. 저는 이 대화가 지금 현재 얘기를 하지 않고 오빠는 과거에 어떻게 했어라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런 대화는 뭐 이렇게 대화가 의미 있게 흘러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는 사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연애를 너랑 하면은 내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느낌일까를 가늠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가늠하려고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인데 사실 이 대화를 제가 이렇게 이 질문이 좀 좋은 질문 같지는 않아서요. 박지현님은 지금 원하는 상대가 상대방도 약간 묽은 사람, 나한테 맞춰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박지현님이 여태까지 행동을 보면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죠.
네, 김강렬님이나 천인우님처럼 진정한 물은 이만결님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대화가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이런 기분이 든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기분이 든 것만큼은 박지원님한테 사실이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 얘기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김강렬님이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오빠는 어떤 편이야라고 색깔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김강렬님이 그냥 난 맞춰주는 편이야 사람에 따라서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네. 저는 박지현님이 왠지 태세 전환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네. 내용적으로는 크게 의미 없는 말이고 네. 나도 오빠와 같은 사람이야라는 공통점을 찾는 그런 말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가 없었다. 오늘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사실 저는 여기서 이런 느낌을 받은 게 김강렬 씨는 색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박지원 씨가 자기가 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게 내가 너무 색깔이 없고 결국 내가 좀 약하다라는 표현을 달리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거를 김강렬 씨가 박지원 씨보다 더 깊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씨는 자기 탓을 했던 거죠. 내가 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김강렬 씨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너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존중해 줄게 라는 표현을 좀 돌려서 한 것 같거든요. 오히려 박지원 씨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박지원 씨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를 한 다음에 좀 받아들이기 쉽게 전달해주는 반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결국엔 저는 김강렬 씨가 박지원 씨를 위로해 준 거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고 박지원 씨는 그리고 결국엔 우리는 통한다라는 마침표를 찍은 장면으로 좀 보여집니다. 정말 이게 넘겨 짚어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 넘겨 짚은 거에 정답률이 높을지 낮을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좀 편집된 장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편집된 장면이 없었다면은 너무 한 번에 너무 많이 넘겨 짚어서 공감을 해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감이 이렇게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오히려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또 있어서 이게 함부로 넘겨 짚어서 공감해 주기가 조금 리스크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얘기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너무 근데 심오했나? 저는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박지현님이 이런 얘기를 좋아하니까 네. 아무 얘기나 김강렬님이 적당히가 장단 맞춰줬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여기서는 여기서 심오한 얘기 한다고 하시는데 심오한 척하는 얘기만 해왔지 그렇죠, 그렇죠. 진짜 심오했냐? 그러니까 잘 해석하면은 그렇게 맥락이 갈 수도 있는데 네. 박지현님이 이런 얘기를 계속 원하는 뉘앙스가 보이니까 네. 이렇게 이분이 당연히 뭐 인싸잖아요. 네. 엄청난 인싸잖아요, 김강렬님이. 그 정도 장단 맞춰줄 센스는 있다는. 네. 약간 아무 말 대잔치 느낌도 저도 약간, 김강렬 씨가 결국에 장단을 맞춰줬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게 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혔죠. 네. 아 먹혔죠 이거는. 네. 어쨌든 어쨌든 이게 진짜 너를 치유해주겠다 이런 맥락은 아니고 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이렇게 또 얘기할 거야. 우리는 통해. 그런데 네.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이 박지현 씨한테는 위로가 되는. 근데 저는 약간 위로도 조금 덜 된 것 같은 게 물론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되게 와닿았을 것 같긴 한데 네. 박지현 님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화의 주제를 전환을 해버려요. 왜 우리 만나면 심오한 얘기만 해? 하고 대화를 틀어버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대화에서도 되게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얘기로 계속 단절이 돼요, 대화가. 그래서 오늘 대화가 둘 사이에 이렇게 의미 있는 와닿음이 터치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자꾸 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약간 박지현 씨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네. 덫에 걸리기 전에 이게 덫인 걸 이제 아는 거지. 음. 그런데 말려들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자꾸만 그 경계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이고 또 뭐 앞으로 대화를 그렇죠.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네. 계속 물어봐요. 사실 이것도 호감의 신호. 호감의 신호라기보다 네. 경계하는 거죠. 경계. 저는 반대로 호감이 시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왜냐하면 연애 얘기를 계속 꺼냈잖아요. 연애할 때 오빠네 뭐 만날 때 빈도가 어떠냐, 뭐 자기 계획을 짜고 만나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또 연애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지금 심오한 얘기 뭐 실컷 하다가 갑자기 또 연애 얘기. 그러니까 박지현님은 이미 김강렬님이랑 네. 머릿속에서 연애 이미 하고 있어.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네. 약간 이런 거죠. 내가 보기에는 김강렬 씨는 나쁜 남자로 보여. 그러니까 박지현 씨는 김강렬 씨를 착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나쁜 남자니까 연애를 짧게 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물어본 맞네. 거죠. 그쵸. 얼마나 길게, 얼마나 그렇죠. 진중하게 연애 해봤어?
하나의 기대했다고 말해줘. 테스트를 약간 하는 거군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호감이 없는 사람한테 이 질문 하진 않아요. 그쵸. 절대 안 네. 하죠. 맞아요. 내 기준에선 길게 봤나? 그러니까 내 기준이라고 하니까 박지원 씨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반응이 안 좋아요. 부정의 신호로 입꼬리가 내려가는 표정을 보이고 불신의 신호거든요. 그걸 보고 김강렬 씨는 기준을 정해줍니다. 6개월이라는. 네. 제가 맨날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네. 말로 굳이 꼭 확인을 하고 싶은 그 심정. 아니, 지금 느끼고,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면은, 그게 느껴지면 그걸로 충분한데, 말로 그걸 꼭 확인을 하는 순간 뭔가 그 섬세한 감정이 깨져버리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불안하니까. 이게 보면 가끔씩 네. 이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거를 김강렬님이 어떻게 너를 위해서 뭐 오늘 뭐 고수도 먹어볼게 이런 것들을 김강렬님이 잘한다 뭐 잘 맞춰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초에 지금 가불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김강렬님 갑이에요. 박지현님 을이에요. 지금 구도가 다 어쩔 수 없어. 김감열님이네요. 김감렬. 그래서 네. 솔직히 말해서 박지현님의 지금 마음은 네. 네가 좋은 사람인 거를 증거를 하나라도 더 보여줘라든 간절한 마음이고요. 네. 아. 김강렬님은 그냥 편한 대로 그래 뭐 이거 보여줄게 정도 가끔씩 보여주는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네. 박지원 씨가 너무 자신의 속내를 내비치니까 네. 저절로 의리되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박지원 씨가 갑 오브 갑은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등한 위치에서 무언가 그렇죠. 서로 이제 시그널을 주고 받았을 텐데 너무 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좀 보여줘.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보면 박지현님이 보통 이제 솔직히 좀 갑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이제 선택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거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김강렬님도 지금 박지현님에게 뭔가를 어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박지현님이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있어요. 김강렬님이 별로 어필하는 게 없어. 말려들었어요. 네. 말려들었어. 그리고 김강렬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남자죠. 아, 난 말 못하겠는데? 말해주면 안 돼. 봐봐. 안 돼. 말해줘. 봐봐. 자기 말하기 싫으면 또 말 안 하겠다 하잖아. 근데 말해줘. 부탁을 하고 있잖아. 계속 의사를 물어보고 있고. 이미 애초에 선택권이 정해졌습니다. 몸장님 왜 한숨을 이렇게 쉬세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연아 아프지 마 뭐 이런 한숨이네요. 아. 근데 말하기 싫으면 말을 안 해도 돼. 사실. 나는 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서비스, 아. 팬 서비스. 마지못해 하나. 네, 마지못해까지는 아니, 아니지만 네네네. 그냥 팬 서비스 느낌이에요 사실은. 아. 갑이 일에게 내려주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십니까? 네. 박지원 씨의 모습을 보면은 원래 박지원 씨가 그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싶을 때 미소로 네. 페이크를 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미소가 살짝 나타난 다음에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바디랭귀지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긴장감이 상승했다는 신호죠. 여기서 진짜 박지원 씨는 이제 김강렬 씨의 마성에 이제 사로잡혔다. 그렇게 저는 좀 보여집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쓸쓸합니다, 몸장님. 김강렬 씨는 호감이 있는 것 같아. 네. 박지원 씨한테 호감이 있는데 있죠. 네. 박지원 씨만큼은 아닌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좀 원래 연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뭐 100을 준다고 해도 네. 뭐 0밖에 못 받아도 이게 뭐라고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약간 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여기서는 오히려 박지현님이 좀 천천히 갔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확 넘어가 버렸어. 너무 직진녀예요. 네, 지금 김강렬님은 일관되게 이거예요. 자신의 바운드리 안에서 김강렬님은 움직이는데 네. 박지원 씨는 자신의 바운드리를 넘어버린 것 같은 느낌? 네. 너무 빨리 선을 넘었어. 자, 이렇게 해서 박지현님과 김강렬님의 데이트를 봤습니다. 서로에게 약간의 호감이 있는 거는 우리 시청자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데이트로 인해서 그게 어느 정도 디벨롭이 됐을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관심이 가네요. 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박지현님을 위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연애는 즐겁게 김강렬님과 하되 결혼은 천인우님과 했으면 좋겠다. 안정적으로. 아하. 만약에 박지원님이 연애를 김강렬님과 하게 되면 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미 마음을 김강렬님에게 좀 뺏긴 모습을 오늘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좀 추이가 기대됩니다. 일단 만나보세요. 그게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이고. 여러분, 인싸 인싸 되세요. 되세요.